밤사이 핵심 국제 뉴스를 짚어드리는 아침엔 월드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심층 취재를 맡고 있는 안일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일근 기자, 먼저 영국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지금까지 코로나 완화 조치를 좀 빨리 시행을 했었는데 또 규제를 완화한다고요? 네, 이번에는 입국 규제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뿐 아니라 미접종자도 오는 18일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영국은 1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나 방역 패스 제도를 해제했고 자가격리 규정도 이미 폐지했습니다. 와, 굉장히 빠른 변화인데 유럽이나 미국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중국은 다시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네, 중국도 오미크론 확산은 예외가 아닌데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은 신규 확진자가 60명 나오자 도시 전체를 전면 봉쇄하고 전주민 핵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60명은 선전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 숫자입니다. 애플 공급업체인 대만 폭스콘도 선전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광저우 박람회장에선 의심 환자 1명이 다녀갔다고 4만 9천여 명의 관객이 이렇게 갇힌 채 PCR 검사를 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중국 창춘도 봉쇄가 됐고 도요타 공장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잇따라 도시 봉쇄가 이루어지자 상하이 마트에선 고기와 채소가 동나는 사재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전면 봉쇄 전에 미리 사두겠다는 겁니다. 今年3月1号到13号，已经报告了本土疫情是1万多例，涉及到27个省份。那么目前疫情情况来看，吉林、广东、上海这个疫情还在发展中，部分地方上升的速度还很快。 중국은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1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봉쇄를 하고 전주민 핵산 검사를 하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왔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1명만 나와도 전체를 봉쇄하고 검사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옮겨갈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협을 받았던 독일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고요? 네, 독일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이고 그래서 재무장에는 그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를 최대 35대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F-35는 도입한 지 40년 이상 된 독일 공군의 토네이도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전투기는 유사시 독일 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 공유 작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독일은 국방비도 1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36조 원으로 높이고 한 해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무기나 또 국방비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또 마지막 소식은 뭐죠? 네, 제가 잠깐 퀴즈를 낼 텐데요.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어디죠? 자카르타 아닌가요? 네, 지금까지는 이 정답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2024년부터는 아마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의회가 수도 이전 법안을 통과시켰고 보르네오 섬에 누산타라라는 새 수도를 건설한다고 하네요. 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어제 새 수도 부지의 개발 원점에 가서 1박 2일 캠핑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인도네시아 전체 34개 주 주지사가 각 지역 전통 복장을 하고 흙과 물을 가져와 이렇게 하나로 섞기도 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는 건 자카르타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서 침수가 매우 작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도를 갑자기 왜 옮기나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일근 기자였습니다.